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박봉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2건 총 5건에 대한 회부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재생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안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동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우암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1항과 2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의 도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도시 지역 내 생산관리지역은 엄격한 입지 제한으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정체되는 등 변화하는 도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24년 5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의 입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비도시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현재적으로 반영하여 생산관리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청주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8조 생산관리 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을 추가하여 비도시 지역의 경직된 입지 제한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시민 및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이 비도시 지역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과 8명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청주시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을 기본 차량의 1년을 확대하는 범위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택시 수요 감소, 운송수의 변동성 확대, 차량 구입비 상승 등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 및 법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차 가격 상승과 금융비용의 증가로 차량 교체 주기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 차량 확대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차량 교체에 따른 급격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택시 운송 사업 자동차의 기본 차량 확대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기본 차량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력으로 실시하여 시민 및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청주시 택시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4항과 5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91호 성안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의 역사문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사무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6월부터 2030년 5월까지 4년간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가진 청주시 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92호 우암동 지역역량 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의 우암 정비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2026년 6월부터 2031년 5월까지 5년간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가진 청주시 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본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음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백두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의안번호 제1090호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과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발전과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형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용 디자인 사업을 포괄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소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설치 운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별표 1의 주요 심의 대상에서 공공건축물을 제외하고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로 한정하는 등 주요 심의 대상 범위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비도시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2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휴게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되면서 해당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지자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타 지자체에서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중이며 우리 시도 생산관리 지역 내 건축 제한 완화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택시 운송 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의 택시 운송 사업 자동차의 운행 연한과 연장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기본 차량에 최대 2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기본 차량의 추가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조례 제정 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택시 운송 사업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기본 차량의 연장 범위를 최대 1년만 제한하였으나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본 차량의 확대 범위를 2년으로 조정하여 차량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일률적인 운행 연한을 적용하여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연장을 위해서는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기본 차량에 추가 적용하더라도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2년을 적용하고 있고 충주시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들이 모두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확대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이 체계적인 발전과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체부의 공공디자인이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 4장 22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부터 4조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제5조부터 7조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제8조부터 19조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20조부터 22조까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세부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함께 규정하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추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문화예술과의 청주시 공공주용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과의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건축디자인과의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통합하는 통합형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안동 지역역량 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우암동 지역역량 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각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안동 도시재생사업과 우암지구 일반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청주시 활성화 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청주시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일로부터 각각 4년과 5년간 청주시 활성화 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이 직접 수행이나 민간 위탁에 비해 공공성과 안전성,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내 외부 위원이 심의 의결하는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신 박봉규 의원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네. 생산관리 지역에 이제 휴게음식점을 허용을 하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주민들의 어떤 이런 재산권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반면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청주의 휴게음식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데 봤을 때 혹여나 또 휴게음식점에 따른 난개발로 주변 경관이라던가 아니면 근처 농지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점이 있을까요? 그럼요. 뭐 무조건 이런 거를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어차피 상위법에서 국토관리법에서 이제 이게 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또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뭐 개발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든지 보면은 다 문제가 따르게 좀 돼 있죠. 그런 거를 또 정부에서 또 권장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맡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부의 시행에 따라줘야 되는 그런 조례를 좀 저희가 뭐 보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 택시 운송 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질의자 신분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김준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우리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좀 사유가 뭐예요?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환입니다. 이 당초에 저희가 이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행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청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서 전 시군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맞춰서 전면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세피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별도로 또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중요한 취지는 원래 문체부는 이 통합형 조례안 취지는 그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일관된 공공 디자인 정책을 피는 데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번 전부 개정에 범용 디자인은 포괄이 돼 있는데 네. 그 세피드 디자인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이 완전한 통합을 위한 게 로드맵이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또 다 그 문체부의 의견에 따라서 상위법에 존중을 해서 또 다 취합을 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건축 디자인과장 김진호입니다.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문제점이 있다면은 추후에도 또 개정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좀 정부의 문체부의 통합형 조례안 취지에 맞게 이 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조례안 개정에서 뭐 관련 사업부하고 협의는 있었어요? 이런 게 도시계획과 통합 범죄형 그거 디자인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이런 거를 조례안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좀 해야 되지 않나 부서 협조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14페이지 보면은 총사업비 2천만 원 이상은 다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금액도 이것도 문제고 너무 사업비가 너무 광범위하게 좀 건축 디자인까지 이거 다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 표준안에는 전체를 다 하게 금액이 저희가 그래도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다 하게 돼 있는데 네네. 그래도 저희가 그걸 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갔다가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최근 3년간 실제 사업 집행 통계를 내서 이 금액을 분리한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지금까지 사업한 것을 갖다 평균해서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보면 뭐 사업비 기준 상향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이제 기준 상향을 요구하기도 할 거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현행 기준액과 차이가 많이 생겨서 원자재 비용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과거 동일한 사업비 기준을 적용할 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현재 물가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변화를 충분히 이걸 생각을 해봤나라고 좀 걱정이 돼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하는 중에서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 변동률이라든가 최근에 사업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협의 대상, 심의 대상, 뭐 자문 대상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구분을 시켜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좀 뭐 인력적인 문제가 다 가장 걱정이 돼요. 항상 이렇게 지금 건축 디자인과에서 이 많은 청주시의 모든 디자인 부분을 갖다가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는가? 지금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예, 건축 디자인과장 김재로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3명에다가 팀장까지 4명, 총 4명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적잖아요. 그죠? 전체 사업을 지금 경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뭐 이 직원들이 일에 로드가 많이 걸리면 부하가 많이 걸리면 뭐 휴직을 하고 막 그런다 이런 게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전문 인력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범위가 확장되고 뭐 통합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부서에서 과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과 인원이 있느냐라는 게 좀 걱정이 돼요.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바짝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축 디자인과 안의 경관팀에 대한 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영석 의원입니다. 하여튼 뭐 조례 개정은 두루 살펴보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봉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가들이 많이 부서에 있어야 직원들이 좀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휴직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더라고. 기피가 이제 부서가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면 그 친구들이 많이 휴직을 해서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봉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재산과도 그렇고 아마 공동주택가 있는 전체는 아마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을 좀 많이 더 채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질문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과장님. 이게 현행 조례에는 이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에 공공기관 청사, 박물관 등을 비롯한 공공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개정안 심의 대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혹시 다른 곳에서 이거를 심의하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공공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이제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외를 했습니다.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져서 예. 이거를 대상에서 제외된 거라고요? 예. 네,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용어 통일과 자구정비서 수정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전면 재수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보기에 몇 가지는 이게 2조, 20조, 21조에 공공시설물 띄우고 등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이 이어서 붙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2조의 사망에 범용 기로하고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만 이하 범용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한 뒤 이후 조문에서는 또 따로 또 정리할 필요가 또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보시고 또 9조의 2항에 호선하여 같은 경우는 같은 조 사항 13조 사항에 가로하고 한자가 이게 3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번만 기재하면 좀 좋을 듯 싶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넘어가서 별표로 14페이지 가로시설물 킥보드 거치대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시설로 공공시각 매체에 문화재 설명 표시판은 문화재법이 개정되었으나 이걸 문화유산 설명 표시판으로 전체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되어 보여갖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위원들도 또 이 질의할 사항이 여기에 대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또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과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원래 이 사항은 2024년도에 문체부의 통합형 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어렵게 저희가 이제 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충족하지 않다 하시면은 수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정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과장님 하신 일이 너무 많으신데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주재임과장 김현웅입니다. 예, 없습니다. 인력 그 충원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럼?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그래도 그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저희들이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회장님 먼저 부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1조 2조만 되어 있는데 시행일과 경과 조치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종전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승계 문제가 제외가 되어 있고 또 뭐 처분 그 정부 개정에서 통상적으로 다루는 처분 절차 등 일반적 경과 조치 그리고 기존 수립된 계획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위원회 간의 경과 조치가 함께 좀 정리가 되어야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확보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개정안을 보면은 여기에도 일반적 경과 조치 그리고 뭐 위원회의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이 다뤄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 사항이 더 보강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두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15조에 심의 자문 협의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6조의 심의 절차만 지금 명시가 돼 있고 자문이나 협의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별표에 13페이지죠. 여기 이제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 분류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녹지시설물에 트렌치가 되어 있는데 트렌치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 36페이지에 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요거와 또 심의 자문협의 대상 공공시설물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정을 의해서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다시 뭐 발의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수정해서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안이. 한번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안의 일부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은 감사하게 저희가 업무 처리에 더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건 제4항 성안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동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네, 도시재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 중에서 먼저 그 AI 시스템 구축 내용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웅입니다. 저희 위탁 사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성안길 상권 관리를 위해서 AI 시스템 구축을 저희들이 한 가지가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현재 이제 정보력이 이제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AI 시스템은 바이오 컴퍼니하고 저희들 위탁 계획을 해가지고서 빅데이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해서 뭐 그 현재 우리 젊은층이 요구하는 사항 또는 이제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빈 상가를 어떤 점포가 들어가면 좋을 건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청주의 다른 상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잘 된 사례들이 있나요, 과장님? 전국 사례는 저희들이 살펴보지를 못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1대1 매치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성안길이라든지 청주시의 전체를 흐름을 봐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매치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안동 다음 안건 우암동도 같이 해당이 되긴 하는데 한 번에 좀 질의를 드리자면은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요 사무의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첨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둘 다 안 돼 있고 성안동은 그냥 적정이라고만 8페이지에 되어 있고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4페이지에 검토 보고서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적정성 검토를 이제 서면 심의를 했는데 이 결과만 저희들이 첨부돼 있고 그 백데이터는 지금 첨부를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서류를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가 있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첨부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결과 저희들이 이제 서류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적정성 검토에 적정하다 그런 최종 의견만 저희들이 이렇게 수록해 놔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각각 이제 서면 그 평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첨부를 안 드렸는데 바로 첨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은 첨부가 돼 있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우암동 같은 경우는 4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첨부가 안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약간 뭐 좀 작성할 때 좀 주의가 좀 더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덜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예,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보고서 있으면은 한번 의원님들께 같이 좀 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현웅 과장님, 이게 지금 혹시 활성화재단이 공공위탁 받아서 영양사업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개소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예,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이제 활성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모충동하고 금천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소의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전체 사업 중에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과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이제 공모에 선정된 거에 한해서 작년도에 금천동하고 모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이 됐지만은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지사장하고 이제 활성 업무가 이제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주에서. 근데 그 거점 시설하고 주민역량 강화 사업 공공위탁이 현재까지 그 도지사정부에 실질적으로 추가 인력이 배치됐어요? 인력이 배치됐어요? 추가로 다? 하반기에 또 이제 모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력 충원이 없이 계속 기존 인력으로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활성화도 재단 조직도를 보니까 이 조직도도 참 내가 보니까 이런 재단이 있나 했을 정도로, 아니 부장 2명에 과장 7명에 대리 7명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무관이라는 분들이 5명이에요. 완전히 전형적으로 이게 항아리 조직이라고. 이건 밑에가 좀 넓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관리직이 더 많은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부는 과장이 3명에, 물론 이제 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재생부기 때문에 많이 가 있는 걸로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밑에 대리 1명하고 전임 2명 있어요. 누가 일을 과연 이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인력 구조가 난 이걸 보고서 정말 이해가 좀 안 돼. 너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과장 7명, 대리 7명, 전임이 주무관님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전임이 5명이에요. 이런 구조로 과연 이게 활성화재단이 제대로 일을 좀 확 할 수 있나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들어요. 이 구조, 이 인적도를 보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밑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빨리빨리 보강을 시켜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TO가 몇 명이에요, 여기가? 25명입니다. 25명 꽉 찬 거네, 지금? 예.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과장님들이 이렇게 이 재생부는 각 파트별로 위탁 받은데 다 책임자를 과장급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저 재단의 이제 조직은 저희하고 좀 조직이 좀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 부장급 이제 저희들 이제 팀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 직책이 이제 과장이나 이렇게 돼 있어도 실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직책이 이제 과장이지 이제 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뭐 과장이 3명에 대리 1명, 전임 2명인 도시재생부가 일을 하는 게 과장들이 자기 이제 막말 결제 라인이면은 일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뭐 실무선에서 뛰어야 되겠죠. 인적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진짜 열심히 같이 이렇게 전임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해줘야 되는데 전임 숫자도 과장님들 뭐 1명의 전임 숫자보다도 적으니까 전임 숫자가 더 적으니까 이게 과연 일이 원활히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좀 갖고 좀 챙겨봐 주세요. 예, 대표 이사님하고 한번 업무 연차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우암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공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민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암동과 성안동의 위탁 기간이 5년, 4년으로 다른데 이 위탁 기간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별웅입니다. 이 위탁 기간은 이제 본 사업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네. 된 상이기 때문에 기간은 이제 동일합니다. 저 위탁 심의에는 동일합니다. 아, 그럼 두 지역의 위탁 기간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위탁 기간이 다르다는 뜻은 우암동은 5년이고 성안동은 4년으로 돼 있어서. 예, 본공사 공모 사업 당시 네. 이 우암동과 성암동의 저 추진 공사 기간이 다릅니다. 성암동은 4년, 우암동은 5년 이렇게 이제 국비가 처음에 배부되는. 공모할 때 사업 기간 자체가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예,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그 연속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우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공공위탁해 갖고 이제 위탁 사무 세부 계획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주민조직 역량 강화 사업은 뭐 저까지 쭉 해왔던 건데 마을관리소 사업해 갖고 집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활성화 재단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요? 예, 도시재생 김현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리 수준을 넘어서 좀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집수리를 할 때 이제 위에 이제 정비 지원센터는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 마을관리소 운영은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전문가들한테 다 넘겨준다 그런 거죠. 예, 예, 연계를 해서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과장님한테 좀 외람되게 그 황동대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좀 구분을 해서 좀 세세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네. 이 사진 같은 거 안 넣고 뭐 과장 홍이동이다. 그럼 그 옆에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좀 기입을 해서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셔갖고.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조치하겠습니다. 부장님, 과장님, 대리인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름하고 하시는 일만 나열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하고 매칭이 되는데 이걸로 보면은 전혀 그냥 왜 사람들만 있고 밑에 사람은 없어서 일이 제대로 될까라는 걱정을 하는 조직도라서 그걸 좀 요구를 하는 거니까 좀 챙겨주세요. 예, 사무본 장표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노후주거비 정비는 단순 시공을 넘어서 사실은 건축, 법률, 금융 등 복합적인 컨설팅이 필수적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도 많고 아무리 인재풀이 좀 많아도 그런 것도 좀 걱정되고 주민들한테 1대1로 매칭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걱정되고 그래서 좀 역량 강화를 좀 시킬 수 있는 활성화재단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정비 지원센터 운영에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재들은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거고 이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또는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을 정해놓고서 그분이 이제 상주에서 건축 뭐 수리라든지 뭐 인테리어든지 신축이라든지 또는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한 가구당 일을 해줄 수 있는 리미트가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고. 최고 금액이. 집수리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 사업과 똑같이 1,200만 원에 뭐 10% 정도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고 이 신축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라든지 건축 설계 이런 걸 이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1,200만 원이면은 거기다 10% 자부담이면은 그냥 겉만 모습만 내다가 그냥 끝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노후주거비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아무튼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 아까 우리 신민수 의원님께서 우리 김면웅 과장님께 위탁사무 적성 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위원장으로서 오늘 그 김면웅 과장님 그동안 꼼꼼하게 잘 챙겨오신 분이 혹시
우리 의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과장 김현웅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거지 뭐 고의성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잘 해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의심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빈틈없이 잘 업무를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건의 의안 조정을 위하여 정했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치의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의원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안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우암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성안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우암동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주시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